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인데요. 그 역사적인 기록, 즉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을 날짜별로 그 기사를 봐가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요. 처음 기록은 10월 11일 날, 사실은 이제 그 1919년이 그 3.1운동이 있잖아요. 그 바로 1년 전, 1918년도 사건입니다. 이게 다 1918년도에 그 10월 달에 이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계, 원산, 서울 이런 식으로 점점 전파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 당시 이제 23일 날 돼서는 사망자가 급증을 했고 점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뭔가 단순한 독감인 줄 알았는데 감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래 급속도로 퍼져서 이제 이 당시 벌써 7,000명이 되고요. 그 외신으로도 난민은 뭐 매일 수천 명이 사망한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점점 더 우리나라에 그 창궐되더라. 점점 더 확산이 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10월 31일 날 보니까 종로에만 26,000명, 되게 많은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지금도 우한폐렴이 한번 번지면 확 번지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조리 멍청 다 죽더라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3일인데요. 사실 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진 거와 인천에서도 매일 스물 사망한 기사 지난번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 할 거는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날 기록에 조선인의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치료를, 요자인데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치료를 잘 못하는 까닭이다. 이제 치료를 잘 못하더라. 대처를 잘 못하더라. 이런 기사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더 모든 걸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약간 업신여기고 약간 더 힘들고 한 뭐 이런 뉘앙스가 풍겨 있습니다. 사실은.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선인한테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치료를 잘 못하는 까닭이다. 왜 치료를 잘 못할까? 그 경제적으로 일본에다 침탈을 했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집을 살더라도 방에 있더라도 좁은 방에 여러 명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이 더 열악했죠, 사실은. 그리고 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침탈을 당했으니까 풍족하게 먹지를 못했으니까 몸이 저항력이 떨어졌을 거고, 위생 환경도 안 좋았을 것이고, 거주 환경이 다 안 좋았죠, 우리가 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사망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 상류계층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대처하기가 좀 훨씬 유리하고요. 그 이제 서민층이나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여파가 더 큰 거예요. 전염병이더라도 그 누가 더 건강할까? 아무래도 몸 관리를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의 차이가 나거든요. 평소 잘 먹던 사람과 잘 못 먹은 사람의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나 그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 서민계층이 타격을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경성의 돌림감기, 이제 스페인 독감은 점차 감해져서, 이 당시 이제 서울은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점점 처음에 원산들에서 서울로 원산했다가 지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서울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 왜냐면 한번 1차 지나가, 그 다음에 2차 오고 3차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에는 서울이 확 늘어났다가 조금 주는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방심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돌림감이 점차 감해져서 각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 수요가 점점 회복되는, 이제 처음에는 학생이나 너무 많이 결석을 했는데 이제 조금 1차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회복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죽는 사람이 많은 거는 땀병이 더 꺼친다. 더 꺼친다는요, 더 함께 다른 게 더 생겼다는 얘기야. 병발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 고유 언어인데 요새는 잘 안 쓰죠.
덧거치다라는 표현은 겹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덧거치다로 번역할까 하다가 그냥 다시 나쁘게 하다, 다시 그 원상태로서 나쁘다, 다른 게 합쳐졌다, 뭐 다시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놨는데 사실 덧거치다를 요새 잘 안 써서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고유 언어입니다. 덧거치는 까닭이며 특히 조선 사람이 많이 죽는 거에 대하여 뇌천이라는 사람의 총간부, 여기 원문에 보니까 거사로 나오는데 요건 기사로 봐야 됩니다. 아마 여기 점 하나가 잘못 찍혀진 것 같아요. 원문을 내가 아무리 다 뒤져봐도 그 뇌천이라는 사람의 그 일단 총간부 그 기사라고 하죠. 거사라고 하잖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표시해놨습니다. 그 뇌천이라는 기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5, 6년 전에 조선 사람에게한테서 홍역이 유행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5년 전에 홍역이 유행했었는데, 지금 이제 홍역이 거의 다 잡혀졌죠. 사실은 이제 예방접종에 큰 힘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홍역이 뭐 일상사같이 이 바이러스인데 항상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아이들이 홍역으로 막 그 열꼽혀서 고생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이 홍역에는 여간에서는 죽지는 아니한 것인데, 홍역 걸려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힘들어서 죽어. 홍역을 앓다가. 홍역 때문에 죽는 건 아닌데, 홍역을 앓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죽어요. 그래서, 아닌데, 당시에 인원이 많이 상한데 죽었으면 그 원인을 연구를 해봤었네. 뭐라고 봤느냐. 이 당시 홍역이 유행을 해서 홍역을 다루는 그 마가회통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가 이제 별도로 나올 정도로 홍역이 옛날에 많이 유행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죠. 이건 정말 그 예방접종의 큰 힘입니다. 조선 사람은 이 병의 치료 방법으로 방을 몹시 덥게 하고, 또 문을 꼭 닫아서 방 안의 공기가 간조, 말을 건자인데 옛날에는 간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건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건조하다 하는데 옛날에는 간조로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한문을 안 넣어놨는데 어쨌든 건조해서 폐경이라는 게 이제 폐부이죠. 폐를 덧거치되 더하시 나쁘게 하더라. 자, 그 조그만한 방에 불을 잔뜩 떼고 환기를 안 하면 공기가 상당히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폐는 더 건조해지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나 폐가 나쁜 항상 습도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이 좀 편안해지고요. 너무 건조해지면 이게 더 방어력이 떨어져서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 더욱 좁은 방 안에 좁은 방에 많은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죠. 방이 넉넉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못 살고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더욱 좁은 방 안에 많은 사람이 들끓음도 다닥다닥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방 안 공기가 더욱 즉 건조하고 더러워져서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라.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열악하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또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여건상 또 그랬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필경에는 거꾸로지게 사람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쓰러지는 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번 감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무모한 짓을 하지 말고 이치에 합당하게 치료한 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 도움이 좋겠더라. 치료하는 것이 돕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옥 같은 경우 초가지가 요 조그만 방도 찍어요. 거기도 한 5명, 10명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닥다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가 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넉넉하면 넓게 살죠. 힘들게 이렇게 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그 공기가 탁해서 결국은 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 더 사망자가 많아졌다. 라고 본 거죠. 또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것도 중요한 건 환기를 잘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살죠. 물론 이제 그 단독에도 삽니다만,
밀폐된 공간에 계속 있으면 공기 점점 더 나빠서 폐에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매우 강조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폐나 기관지가 나빠질 때는 반드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건조하다. 너무 온도는 높아지고 건조해지면 더 탈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습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쾌적한 환경에 살아야지 그 다닥다닥 살으면은 당연히 그 힘들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제 공간이 좁으면 뭐 그 창문을 자주 환기를 하거나 어쨌든 기타 등 어떤 쾌적한 환경이 상당히 유리하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온도 변화가 급격하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적당히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탁한 공기는 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기를 자주 해줘야죠. 요거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는 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지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밀폐된 공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는 탁한 공기는 적이다. 그래서 자주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살아야 된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적으면은 뭐 이렇게 공원을 자주 나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대체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여건상 가능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양생을 잘하고 잘 먹고 충분한 휴식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잘 씻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3일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